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사회교육. 자, 이것도 이제 매우 이렇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교육? 학교 교육이 아니고 사회교육이에요. 사회교육은 이게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교육은 이게 그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인데, 교사가 사회교육도 해야 됩니다. 사회교육도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 요거 꼭 보시라고 했던 여기 중에 요 멘트 있었죠. 1912년에 했던 요 말. 보통 학교는 교화의 중심이다. 교화의 중심이다. 자, 이게 사회교육을 일제 때는 사회교육과 사회교화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회교화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사상훈련, 뭔가 이렇게 주입시키는 사상, 뭔가 이렇게 세뇌시키는 정신훈련, 요게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죠. 사실 사회교화라는 게. 보통 학교는 교화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회교화라는 게 일자에 중요시했던 사회교화라는 게 뭐냐면요. 자, 총독부가 조선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자, 물론 이제 거기서 막 독립운동가 잡아들이고 탄압하고 이제 이런 치안이 제 1순위고 이게 치안 유지가 제 1순위고 2순위가 이 사회교화예요. 일단 제일 근무가 뭐냐면 조선인들한테 일본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통해야 이게 지배가 될 테니까 자기들이 조선어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말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겠어요? 조선인들한테 일본어 배우라고 했어요? 학생은 학교에 오는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는데 성인들 또는 돈 없어서 이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 이들에게 일본어 가르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학부모 소집을 하든가 아니면 말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회 강화회 간담회 해라. 강습회 야학 뭐 간이문고등 교육시설 일본어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인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사상교육 이런 거 시키라는 거예요. 뭐 천황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교육치거 이런 거 보급하고 뭐 궁성요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텔레비전이 도 없고 라디오도 별로 없어요. 이게 대도시나 라디오가 좀 이렇게 갖고 있지 라디오 갖고 있는 조선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뭔가 사회 선전을 하려면 직접 모아놓고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할 거냐? 고등학교가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총독부 입장에서 보면은 고등학교는 시설이 있잖아요. 일본어 이게 가르치려면 교실 있죠? 칠판 있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강당 있고 운동장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면 굳이 이 사회교화 사업을 위해서 따로 뭐 건물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본어 가르쳐야 되고 뭐 궁성요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강사가 필요하죠. 보통학교 교환시키는 거예요. 뭐 수당 한 푼 따로 안 주고 뭐. 네. 그러니까 보통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사람은 이제 이 교사밖에 없어요. 네. 교사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들이 했던 이 교사가 사회교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야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한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청년 졸업생 지도라고 있잖아요. 졸업생 지도 이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예요. 1920년대 중반부터 일자가 졸업생 지도, 사업 명칭이 그거예요. 졸업생 지도. 졸업생까지 지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보통학교 졸업한 애들까지? 자, 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이게 1927년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기도에서 1927년부터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졸업생 지도라고 10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졸업생 지도? 이런 시범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대충 이렇게 기사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요. 이게 아까 왜 보통학교 애들 가지고 실업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 학교에서 이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졸업생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했냐면요. 이 보통학교 졸업한 사람들, 얘네들이 이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경계 대상 2순위예요. 물론 1순위는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제일 위험 요소로 봤던 게 보통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제 때 상급학교 진학은 정말 어려워요. 보통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아니면 실업학교, 중등학교 진학하는 건
나중에 일제 말에도 이 중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거의 인구의 1%도 안 돼요. 기회가 없고 돈 없으면 보통학교 졸업도 못하는 마당에 이 상급학교 진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잣집 아들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어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 학교 자체가 별로 없어. 몇 개 안 돼요.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진학은 어렵고 진학도 못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래도 보통학교라도 나왔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취직을 하고 싶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화이트 칼라로 취직을 하고 싶은 거죠. 하다못해 뭐 면석이라든가 상업 이런 가게 점원이라든가 이런 취직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식민지 조선에서 그렇게 취직할 때도 별로 없어. 저기 대도시 뭐 이런 데면 몰라도 이 시골 동네에서 나가지 않는 한은 취직할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뭐 그래도 내가 보통학교 나왔다 이러면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일 하자니 정말 비전이 없어요. 태반이 소장농인데 미래가 안 보여.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냥 소장농으로 살자니 정말 짜증나고 아이고 막 이 불만이 폭주하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쌓여가면서 이들이 실제로 이 1930년대가 되면 실제로 적색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거 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니까 일제가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이제 내놓은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제 일단 이 일제는 아주 우리 민족에 대한 디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디스해. 막 멘트를 보면 이 조선인들은 뭐 아주 뭐 민도가 낮고 아주 노동을 싫어하는 태풍이 있다. 아주 뭐 전통적으로 이 노동을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공리공돈만 일삼고 일은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보통학교 졸업생들한테 말하기를 아니 보통학교 졸업만 하면 충분한데 올해 보통학교 나온 주제에 자기가 무슨 뭐 지식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이렇게 진학이나 하려고 그러고 취직이나 하려고 그런다. 아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보통학교에서 졸업생 지도를 해라. 그래서 그 장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모아가지고 사상훈련 시키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천학대학교 감사하고 어쩌고 막 이제 막 일장 연설 늘어놓는 이제 이런 사상 이런 거 시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해라 일 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게 아니 보통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학교 교사들이 무슨 농업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키겠어요? 결국 뭐 이런 거 시켜요 이런 거. 지금 보면요, 예, 뭐 근로 제일 일합시고 이제 매일신보에서 이런 거 보도했는데요. 환경남도 오로리 보통학교라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이제 오로리여서 오로복인데 졸업생의 부업 교육 실습성 부업 농사일뿐만 아니라 뭐 부업해라. 부업이라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새끼 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놀지 말고 빨리빨리 일어나서 집신도 짜고 가마니도 짜고 새끼도 꼬고 해서 내다 팔아라. 이게 부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불러내가지고 이런 거 시키고 뭐 이런 게 모범 졸업생 지도 사업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10개 학교 특정해서 한다는 게 간혹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산을 조금 내려보냅니다. 졸업생 지도용이다 해가지고 예산 조금 내려보내면 교장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졸업생 중에서 한 명이나 2명 정도 뽑아요. 일단 일본어 잘하고 그냥 좀 말 잘 듣고 아주 착하고 이제 부지런하네. 그런 애 하나 뽑아가지고 걔한테 하나 뭔가 이렇게 그 미천을 줘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돼지 하나 사줘요. 하나? 예, 한 마리. 돼지 새끼 한 마리 사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 돼지 새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이제 막 받아가지고 막 잘 키워서 새끼 치면 내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천을 장만하는 거죠. 종잣돈을 장만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농토 사고 그러면 완전히 소장농 극빈층에서 적으나마 내 땅을 가진 자장농으로 막 인생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매일신보에 계속 나오고 모범 사례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 학교 교장 막 불러다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강연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졸업생 지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정말 방학도 없어요. 방학이 어딨어요. 예, 일과 뭐 퇴근하고 나면 애들 뭐 퇴근 시간에 애들 보내고 교환 작성해서 결제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야학 뭐 강습회 이런 데에서 또 뭐 주민들 모아가지고 또 가르쳐야 되고 방학 되면 또 애들 모아가지고 이거 해야지 일요일도 없어요. 농사 학교 실업 교육이랍시고 하는 이제 또 농사 지어야지.
아, 고달픈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하실까봐, 아, 그래서 역시 이 시골 동네 학교를 하면 안 된다. 대도시 학교를 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럴까봐. 자, 도시 교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졸업생지도. 1936년 기사입니다. 대고보교, 대고 공부예요. 대고 대도시잖아요. 여기에도 졸업생지도 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도시교사들 뭐하냐? 그럼 도시에선 졸업생 지도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새끼꼬란 얘기인가? 졸업생들 모아가지고 야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거의 뭐 취업 알선해줘야 돼요. 교사들이 졸업생들 다 불러가지고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해가지고 대도시니까 상점도 많잖아요. 대구는 또 일본인 상점도 많고 뭐 이러니까 일본인 여관, 목욕탕, 상점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습 보내고 취업시켜주고 이런 거 해야 돼. 졸업생까지 챙겨야 돼.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사회교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보통학교 교원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조장행정. 이게 지금의 그 조장행정이라는 게 지금의 그 뭡니까? 그 옛날에 그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일반 행정 공무원들. 이 하는 일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요 두 가지 얘기 먼저 볼게요. 거의 같은 사건은, 물론 이제 시기는 다릅니다만, 소재가 같아요. 농사 개량을 목적으로 한 소위 정조식. 여기도 지금 소위 정조식 장려, 요거 나오죠. 정조식이 이게 그 모내기 할 때 줄 잡는다 그러죠. 모를 심을 때 그냥 막 심지 말고 이렇게 딱 줄 잡아서 반듯하게 이렇게 정조로 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확량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조선총독부가 정조식으로 모내기 하라 되게 장려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체크를 교사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 교사보고. 그러니까 이제 5월 이 모내기철 되면 이 농촌학교는 이 수업도 안 돼요. 이 교사가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주식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만약에 여기 뭐 김철수 씨 안 했다 그러면 아재 나오셔 막 해가지고 이거 왜 제대로 안 했냐고 이거 하고 가끔 또 보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애들도 있죠. 야 저다 밟아버려 막 해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 이런 일도 있고 아니 이런 거를 왜 교사를 시키는 겁니까? 공부는 언제 시키라고 수업은 언제 하라. 또 더 우울한 얘기는 또 여기도 있어요. 요거는요, 34년 얘기인데요. 아까 왜 그 새끼고기 이거 하고 있었던 이 한남 오로리 여기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 색복 착용 참여?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백이민족 아닙니까? 이 흰옷 입는 이 풍습을 일제가 그렇게 비난합니다. 물론 이제 흰옷이 좀 힘들긴 해요. 그렇잖아요. 예, 흰옷이 이게 맨날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조선 여자들은 빨래의 노예다라고 19세기에 이 조선 여자들은 노예다라고 19세기에 여기를 여행했던 한 백인 여성이 자기 기행문에 그런 쓴 표현이에요. 조선 여자들은 빨래의 노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총독부가 색복을 입어라. 염색해가지고 흰옷 입지 말고 색복 입어라. 뭐 하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장려 사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뭐 장날 뭐 이런 날에 색복 입었나 안 입었나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뭐 이제 이런 거 체크하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교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연말 연시 동계 휴가를 이용하여 겨울 방학인데 쉬지도 못하고 겨울 방학인데 이럴 때 학교 직원, 즉 교사예요, 교사. 교사들 동원해가지고 각 집을 방문해서 의복을 조사한다. 참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자, 철수 씨, 아저씨, 자, 아세요? 옷 다 갖고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뭐 스폭 있냐 없냐 이런 거 검색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 조장행정 사회교화 사업이다라는 명목으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일제가 이 보통학교 교원을 어떻게 생각했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짐작할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제 말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제 말이 되면 징병제를 하잖아요. 조선인을 징병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 징병은 일제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전쟁이 끝이 안 나니까 이 군인이 부족하니까 조선인을 군대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선인들한테 총을 쥐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징병으로 데려오기 이전에 일단 일본어 교육 확실하게 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상교육 시키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군사훈련 기본 좀 시키고, 그런 단계로 이렇게 훈련시설을 만들어요. 청년훈련소, 무슨 여자 연성소, 뭐 각종 뭐 이상한 이름으로 이런 훈련시설 만들거든요. 그거 다 어디다 만드느냐? 고등학교에서 하라 그래요. 고등학교에다 하라 그래요. 왜냐? 그런 거 하려면 운동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해? 누가 시켜? 훈련 누가 시켜요? 교사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상득이라고, 이분은 전라남도 암태공부에서 40년대에 이제 그 교환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원이 다 우리가 겸직해서 하지만 수당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일과를 보면은 1학년 애들하고 여자도 동원했어요. 여자도 이 훈련시켰거든요. 동원해서 복식 수업해야 됩니다. 2개 학년 모아가지고 한 교실에서 오전엔 복식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목 아프고 진이 빠져 죽겠는데 이제 또 특별 연성소 해가지고 남자애들 이제 막 이거 시키고 뭐 수당 한 푼 안 주고.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잖아요. 돈 뭐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그대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일제가 1938년도에 이제 딱 시작한 동원 운동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막 지역별로 막 학교 단위로 이런 식으로 동원 조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용하고. 정말 참 치사스럽게 또 이런 것도 합니다. 경성에서는 분의 공사립 전부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구 시내 뭐 초등학교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 싹 동원해가지고 뭐 시켰냐면요. 조선신공이라고 그 신사 있어요. 서울 남산에 있었는데요. 꽤 거대하게 만든 거 있거든요. 일제가 제일 중시했던 데죠. 저희들의 성지예요, 성지. 동원해서 근로봉사 작업, 청소시키는 거. 일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시키면서 이제 그 사상훈련 이런 것도 시키고 별거 다 시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듯이 교사가 이 애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교육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뭐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농사도 지어야죠. 졸업생도 가르쳐야지. 뭐 이런 온갖 이런 치사스러운 일에 또 동원을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이 일제가 고등학교 교원이라는 이 존재를 정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고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당 한 푼 따로 안 주고 존중하지도 않고 이렇게 참 취급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식민지에서 교원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참 서글픈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